를 맡은 국민대학교 국가대학의 이우선입니다. 저는 지금 정경호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제목이 종 중에 늪에 빠지답니다. 늪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죠. 답답한 현실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정경호 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애국 시민들이 있는 우리가 항상 늪에 빠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굳이 소개를 안 드려도 될 만한 정말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종중에 늪에 빠진 대한민국 현실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무겁고 답답하십니다. 이 안에서 논의한 내용들은 상당히 저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가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 전부 마스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스크 안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는 이지용 교수님과 조성환 교수님이 하시게 되는데요. 우선 이지용 계명대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경기대학교 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조성환 정경호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전 MBC 국경 특파원을 지내셨고 박상우의 문명개화 TV 대표이신 박상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익히 잘 하는 우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이신 이춘근 TV의 이춘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경호 공동대표면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최원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2시간이지만 진행을 해보면 의외로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시는 분들에게는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20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지금 이 메시지들이 전달되는 방식이 다 유튜브인데 유튜브가 이게 20분 이상 넘어가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시간 집중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플로어에서 저희가 질문을 받을 텐데 플로어에서의 질문은 미리 쪽지에 좀 적어서 정리를 해서 저희 간사에게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이지용 교수님께서 문재인 정권 종중정책의 실태 해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이지용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문재인 정권의 종중정책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자료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상에서도 이제 여러 자료가 해놨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구체적인 것은 일단 빼고요. 보다 이 아주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약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양의 문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문재인의 존중을 해봐야 하는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지도에서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는 측면에서 이 왼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이 중국은 특히 이제 2008년도를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정책이 변화가 됐습니다. 대외 정책이 과거에 이른바 많이 알려진 도강야계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에서 도강야계를 폐기하고 이제는 주동자기 있고, 아시아에 자기의 패권을 갖다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 내부에서는 이른바 이 새로운 신국제 질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이른바 신천하 체계다, 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중화 질서, 이런 것들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전략과 계획을 아주 매우 공세적으로 전개해 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지도에서 보시죠. 바로 중국이 자기의 아시아 패권을 확장해 나가는데 바로 한반도가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추정하건대 일단 이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역 H9, 우리가 H9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역 H9, 즉 이 중국의 입장으로, 중국 공산당 입장으로 봤을 때 이 H9는 자기의 세력권으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이 한중 관계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이 중국 정책, 이게 여기에다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약간 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중국의 중국 공산당이 이 대외 정책을 전개를 할 때 시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미국 말이죠.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발발한 이후에 발발한 이후에 이른바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의 쇠퇴,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그러한 이 잘못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아주 강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중국 공산당 대외 정책 이 결정자들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를 인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제 이 질서를 두고 논의하는 사상계, 여기에서도 이른바 신국제 질서, 중국 중심의 그러한 것들을 논의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세계다, 이러한 시대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른바 자기들의 질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가장 우선시,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세력을 몰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국이 이 아시아에서 이 자유주의 세계를 갖다가 지키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는데 중심적인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갖다가 몰아내는, 미국을 이쪽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주 제 전략적 목표이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합니다. 옆에 이른바 신형대국 관계, 아마 신형대국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신형대국 관계의 핵심은 태평양을 둘로 나누어서 서태평양 이서는 중국의 영향권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미국 쪽은 미국 세력권으로 우리는 인정했겠어. 그러면은 이른바 얘기하는 TPS 함정이라고 우리 빠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아시아 지역에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중국몽 그리고 1대1로 이러한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저도 그 586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었고요. 학생운동이라는 게 이제 민주화를 내걸고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른바 그 NL과 PD로 나눠져 있었죠. 근데 NL 같은 경우는 주사파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당시에 우리 그 운동권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국 사회 변혁의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당시에 80년대 그 좌파 학생 운동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미자주화, 즉 한반도의 이 혁명, 완수, 사회주의화의 가장 걸림돌은 바로 미국이다. 그래서 일단 미국과 외국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그래서 반미자주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사회주의 혁명,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렇게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점점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여전히 80년대식 운동권 사고에 머물러 있구나. 80년대식 운동권 시대인식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바로 한국은 이 반중, 반미를 통해서 이 외부 세력을 끊어내고 내부에 그리고 이 친중 사회주의권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이른바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한국 사회 변혁을 갖다가 완수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하고 있다,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도 역시 이미 미국의 세계는 끝났다. 그리고 중국의 세계가 이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누구냐? 바로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 체제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고 전체주의 사회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집단하고 이 중국 공산당하고 이해가 공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국 공산당과는 반미,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화 이러한 이념적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한국의 이 좌파 집단과는 바로 반미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들의 전략적 목표의 가장 우선시되는 한반도의 친중화 이것을 이루는데 이해를 갖다가 공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서로 맞아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현재 중국의 그 상황이라는 것이 어떠냐? 중국의 상황이라는 것이 중국은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고는 중국의 부상, 경제 성장, 경제의 기적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외적 동의는 바로 미국의 중국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도 이중 재탕트 이후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인적 투자, 그다음에 자본, 기술 그리고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자기 시장을 열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외적 동의였다. 그것이 길게는 50년, 짧게는 한 40년 정도의 이른바 반여 정책, 인게이지먼트 정책으로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외적 동의의 시대가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정책을 2010년대 중반, 2015년, 16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급선을 해서 이미 반여 정책의 시대는 종언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외적 동의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국의 이 발전 모델입니다. 이른바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 경제 모델 또는 그들이 얘기하는 인민민주 정치 이 모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특색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로 경제 성장을 갖다가 이루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구조는 바로 당 국가 즉 중국 공산당의 이 이해 집단이 중국의 경제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 권력을 독점을 바탕으로 해서 자원을 갖다가 독식을 하고 자기들이 배분하는 이러한 구조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자원 배분에 엄청난 그 왜곡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 지금의 구조적인 모습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를 통한 과잉 투자, 그거를 통해서 성장률을 유지를 했는데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 모순이, 구조적인 모순이 이미 응축되어서 오늘 당장 중국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동력 소멸됐고 내적으로 모순이 응축돼서 지금 터지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중국 내부에서 중국 중화권에서 바로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홍콩의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고 하는 자유시민혁명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고요. 그것이 대만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홍콩은 내일의 대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로 중국 공산당의 반시대적, 반문명적 전체주의화에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 자유시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중국 이른바 중국 부상의 시대는 종언을 보였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역시 정치, 경제, 사회 전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바로 동아시아 정치 경제적 특권입니다. 이것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서원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미국의 에너지 혁명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 서구사회와 자유세계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전개해 오고 있는 반자유주의 공작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또한 보수주의 시민된 각성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중국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동시에 바로 미국에서 또 전개되고 있는 에너지 셰일 혁명은 미국 중심의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갖다가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이른바 이 자유주의 세계에서는 국가들이 이른바 인도 태평양 개념 그리고 자유주의적 연대를 결속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이 하나의 지정학적 개념으로 인도 태평양 개념이 있는데요. 이른바 자유주의, 반중국 전체주의, 자유주의 국가의 연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에 한국은 이러한 큰 변화에 물결을 타고 이 발전을 갖다가 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이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신남방 신북방이라고 하는 정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남방 신북방은요 바로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그대로 한국판으로 가져오고 이것에 합류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른바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이게 지금 아주 고속도로를 부서 전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또 에너지 협력 또는 효율성 또는 남북 협력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바로 안보, 우리는 이 전체주의 사회, 북한과 중국과 맞대고 있는 바로 이러한 안보 문제를 갖다가 이 논의에서는 그대로 빼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중국의 우리가 경제적으로 에너지 기반을 갖다가 중소화하는 되돌릴 수 없는 기반을 갖다가 만드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돌려놓은 겁니다. 중국의 입장으로서 본 거죠. 중국의 입장으로 보아서 현재 중국이 2021년까지 제1도련선, 그 다음에 2049년 이른바 중국몽이 완수되는 해까지 이른바 제2도련선까지 자국의 패턴을 갖다가 영향력을 확보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바로 길목에 한반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한반도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이적을 이루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한 한국을 만약에 실질적으로 친중 국가로 된다고 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입장으로서는요, 미국의 허브 스폭스라고 하는 동맹 체제에 아주 친역할을 가할 수 있고 그리고 명분에 있어서 강한 이점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력을 확장하는데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두보의 지경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한국 사회를 친중화하기 위한 전략을 매우 치밀하게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매우 치밀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그것이 최근에 그냥 아주 일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른바 이 차이나 조선족 데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나는 개인으로 해가지고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일면에 불과하다. 우리가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이 중국이 이 한국의 친중화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있어서 깊숙이 지금 집중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많은 서방 국가에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고 있는 이른바 해외 통일 전략 변수 그 사회를 갖다가 친중화로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실체가 지금 속속들이 지금 풍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는 조사와 분석이 안 돼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면 자체, 일면이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같이 지금 제가 평가할 때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친중화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으로 타상적으로 지금 그 침투에 들어와 있다. 과연 우리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에 종속되는 노예의 길인가? 문재인 정권 당신들이 그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그러한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 동시에 우리 자유시민들은 이러한 상황 전개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의 이 주권과 독립, 자존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때다라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이 준비하신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방대한 그 내용인데 너무 시간도 쫓겨서 그렇지만 아주 에센스를 저희들한테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조성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조백 서전 팬들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사실은 모든 걸 다 말해줍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물론 제가 문학적으로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때문에 종중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침몰하는 중국과 그 늪에서 사망 직전에 있다. 근데 결코 우리 여기에 모이신 문명의 세례를 받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개헌을 한다고 그러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접속시킨 그 문명과의 한류 쉽게 깨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단히 권력과 태약질로 우리의 문명적 실존을 반문명적 야만의 늪에 끌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 심포지엄을 만들었고 우리 이주영 교수와 공동작업으로 해서 10장의 컨텐츠를 만들었고 최근의 우한 코로나 부분 좀 빠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충을 해서 또 우한 코로나 이후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가 벌이고 있는 바이러스 세계대전의 이후에 정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4대라고 했습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을 사대주의라고 규정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주 101년 전 우리 선각자들이 식민지 강점 시기에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의 독립임을 선언하노라 한 이후에 부단히 현대 문명의 가장 실존적인 조건인 국가의 독립과 각 개인의 자유, 진실 존중, 그 문명을 세례를 못 받았나 봐요. 지금 986 세력들은. 근데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면 망가뜨릴수록 죽는 것은 망상찬 그들입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취임하자마자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라고 얘기했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 몽에 함께하겠다. 이게 시진핑의 중국 몽은 지금도 잠꼬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한나라입니까? 단나라입니까? 송나라입니까? 명나라입니까? 문명이 아님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G2로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불선서입니다. 대통령만 그랬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참 우리 복참 드시게
여러분들 사회학적으로 문명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내용이 사회학적으로는 가족이고 정치학적으로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다바리 중에 가장 경멸스러운 피위임자입니다. 내 권리를 위임했는데 지금 나라를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박원순 추미애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원 교수가 잘 많이 했는데 왜 친중사대주의냐 귀차합니다. 지금 1980년대 90년대 소위 민주화에 편성했어. 혹은 민주화의 그 휘장에 숨어서 대한민국을 또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 우파 세력의 분열의 결과를 어부지리를 이용해서 권력까지 잡아서 체제를 탄핵하고 현대 문명의 업적까지를 다 파괴하고 박원순이 말대로 중국이라는 적토마의 녹딱지에 붙은 파리가 된 대한민국을 만든 게 이 세력들의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협조관계에 있을 때 짬짬이 잘 맞을 때 우리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머리를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멍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 경제는 중국에서 안보는 미국에서 하는 얼빠진 소리를 아직도 조선일보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 신문을 보면은 트럼프를 조롱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4, 5일 사이에 여러분들 한 반일주일 됐네요. 트럼프가 미국은 중국의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9.11 테러, 진주만 공격 이상의 공격을 받았다. 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제 발표했죠. WHO 에티오피아 WHO 사무총장한테 보내는 트윗 14개 항목의 아주 긴 트윗을 사실은 중국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날 트럼프의 올판이나 다름없고 산업물자와 군수물자를 다 담당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는 중국이 바이러스 재앙의 씨앗을 세계에 퍼뜨렸다. 그 다음에 그제는 미 상무부가 우리가 지금 우리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은 첨단 기술 5G 혹은 AI 시대의 중국 제조 2025의 선두에 있는 화웨이를 9월 말까지 문을 닫게 만들겠다. 그 이야기는 세계에서 원천 기술로 만들어진 화웨이 공장의 제조 부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끊도록 만들겠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씨의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상무부가 그렇게 얘기했고 어제는 아시피 여러분도 조선일보 봤을 겁니다. 뉴욕 정치에서 외국 기업은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 정치 기준에서 요구하는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미국 정치에서 상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상장된 것까지 투명성 기준을 강화하고 그 기준에 안 맞추면은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트럼프가 중국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화웨이를 문 닫게 하고 그 다음에 뉴욕 정치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뉴욕 관계만 아니라
홍콩 정시, 런던 정시까지도 같이 협조할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즉 중국은 시진핑은 이제 꿈에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게 끊어지면은, 그리고 뭐 군사적인 거는 여러분들 저 신인균 국방 TV 보면 다 알 겁니다. 지금 며칠 전에는 해남도라고 하는데 이 공군 비행기가 해남도 상공을 가도 재밍을 해서 시리아제, 소련제 레이더가 못 찾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지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언론 여기까지 그 영공을 날아갔고, 배는 이 말하는 영해 경계선을 따라서 올라와서 우리 평택항까지 왔어요. 상해까지 왔어요.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미중 전쟁의 그 스케일과 내용은 자명하게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걸 했고, 이게 이제 우리 뭐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와 이게 과연 문정권이 북한에만 의존하는가? 아닌 것 같아요. 1915년, 16년 이후부터 시진핑이 1대1로 중국몽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소위 말하자면 자치 민주화 세력이고, 실제로는 자유주의 세력들인, 전체주의 세력들인 이 사람들은 평화 이데올로기 이러면서 반미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이라고 하는 뒷배에 붙어서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끊임없이 그렇게 시도한 정권이죠. 즉 지금은 종북은 그냥 명분이고, 실제는 중국에서 꿀 빨아먹는다는 종주의 더 실질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중국의 지원이 있었고, 이런 사드 배치 때 뭐 이번 선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지금 사모펀드, 조국 민정수석이 중국에서 MOU 하나 흔들고 돈 모아서 돈 어디 갔는지 모르죠. 수사 안 하고 있죠. 즉 중국이 한국 이상으로 이미 한 15년 전부터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관, 미국의 정계, 미국의 학교기관, 미국의 중요한 언론기관 돈으로 매수하려고 해서 거의 매수됐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조진핑이라고 얘기하죠. 아들한테 1조 2천억 투자하는 것, 미국의 부통령의 아들한테 1조 2천억을 개척을 해준 거고, 하버드 교수한테 돈 준 거, 미국 대학에 7조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시진핑은 미국을 돈으로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1도련선, 그 다음에 한반도를 남쪽까지 세력화해서 여기에 지선 라인, 그 다음에 필리핀 땅에 있는 비행장 만들기 1대1로 하면서 부채 함정 만들어가지고 자원 가져가고 주권 강탈하고 하는 걸 했는데, 한 5, 6년 동안 너무 신나게 해가지고 힘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몽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부 문명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요번에 코로나 사태, 무한 코로나 사태는 얼마나 반문명적인가 야만적인가가 드러났고, 이거는 중국을 제압하고 봉쇄하고 중국을 체제 변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우리가 예상했던 3, 4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빠르고, 그 다음에 아주 파괴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구도로 이런 걸 좀 보시면은 이런저런 요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남쪽은 남북한에는 지금 뭐 정원이가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 유정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메인 게임은 중국과 미국의 문명, 가치, 바이러스 전쟁입니다. 근데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시간을 두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 전격적인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가장 급하게 된 것은 우리 문정권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문정원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가장 위크한, 가장 약한 고리는 평양입니다. 평양이 정리가 되면은 아마 우리 문 정권도 180석, 200석 해도 소용없을 그런 대변화가 일어날 개연성이 저는 전문가로서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동아시아가 우리가 유사전체주의라고 해서 우리 교무에서도 채택을 했는데, 왜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잘못 읽고 말하자면은 민주화에 편승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속여놓고, 드러난 3년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들은 민주화 세력도 아니고 상식을 가진 문명인도 아니고 그저 무리지어서 이익을 취하는 부패 공동체고, 이 부패 공동체의 숙주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달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우리는 사실은 대한민국은 미중 문명 전쟁,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는 돼야 됩니다. 이 북한 비핵화, 여기에 달려 있는 서버세대에 불과해요. 이중적인 서버세대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과 문재인의 운명인데, 우리는 그 늪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면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문장 하나만 이거 한번 읽고 한번 잔잔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정말 큰 시련과 시연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냉전까지는 문명의 최전선, 즉 자유민주 문명의 최전선에 있었는데, 만약에 미중전쟁과 남북한 관계의 근본적인 변경, 현상이 변경이 된다면 우리는 중국 인민의 해방까지를 책임져야 될 동아시아 자유화의 물결이 될 수 있는 적지만 분명한 사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소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유민주공화국을 공포했다. 대한민국은 결코 분단을 이유로 잠정국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영국을 임시정부로 하고, 정부가 정부지 어떻게 국가입니까? 48년 18일 국가 아닙니까? 48년. 그런데 잉태됐다고 해서 생일 밥 차릴 수가 없죠. 유사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잠정국가로 취급될 수 없는, 국민이 주권자가 되고 법치주의와 시장경제가 활동하는 현대문명국가를 취급해 갖고 왔다. 우리는 6.25 전쟁, 냉전의 시대를 거치면서 전체주의 반문명 블록의 침략과 체제 전복에 결연하게 대항했고, 자유민주주의 문명의 최전선을 자임하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여러분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민주주의 본사는 미국과 프랑스의 상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험결 있는 민주국가 후퇴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피의 골짜기를 지나고 땀을 쏟아 강을 만들어 번영의 바다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은 한껏 자부심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이 자부심은 타락으로 변했고 국가는 위기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몰려들었다. 자유 대한민국이 촛불 혁명의 타도 대상이 되어버렸고, 대한민국은 그 뿌리와 근간이 이미 훼손되었다. 법률이 헌법을
공수처법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의 현대 문명 민주공화국의 국채마저 다 마비시켰습니다.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달 되면 그게 되죠. 법률이 헌법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이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의 행동을 보셨죠?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셨죠? 대법원의 모습을 보였죠? 사기꾼들의 압력에 대법관이 영합하고 불복해서 국가이익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사서치주의적 폭정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탄핵정국의 혼란을 둔타 집권한 추사 정국 세력의 주축인 문재인 정권은 안으로 초헌법적 유사서치주의적 폭정을 이끌고 밖으로 신사대주의 종민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은 위기를 넘어 전망을 기록에 서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횡행시켜서 북한 비핵화, 반중 패권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소원들에 의해서 종북 및 종민정책으로 신전체주의 연대, 전체주의 3종 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자유문명의 대오에서 이탈하여 비자유 반문명 블록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민주화 진보라는 거짓의 가면을 벗게 되는 진실의 가치전쟁을 수행할 역사적 정치적 관제를 부여받고 있다. 문재인 집권 3년은 주권자 국민에 대한 기만과 선동, 업무와 홍위병식 대중동원, 불법과 노령 치안 방식의 폭정에 던지겠다. 그들은 가치 공동체의 영예가 아니라 부패 공동체로 탐욕을 한껏 채운다. 조국 사태 윤모 의원 잘 아시죠? 이것은 북한의 사회 전체주의, 시진핑 디지털 전체주의를 닮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많이 봐왔던 것입니다. 대자뷰이 아닌가. 자유, 진실, 정의 문명과 노예 기반 폭정의 반문명을 승패하는 정해져 있다. 우리가 비록 거짓 세력을 기반과 폭정으로 질식지경에 처했지만 결코 여기서 불복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주권자 국민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거짓 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 비전과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첫째, 70년 이상 우리가 가꾸고 지속한 자유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거짓 부패 공동체의 공작 정치와 폭정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시련이지만 물리칠 수 있다. 둘째, 북한과 중국의 전체주의는 미국을 위시한 문명의 연대로부터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 586 세력은 문명의 나오자와 문명을 같이 할 것이다. 중국의 늪에 빠져서 같이 죽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자유대한민국의 수복에 이어질 노예국과 북한의 해방은 중국 인민 해방을 위한 심리폭탄이자 체제 자유화의 물결이 내릴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애국 시민은 동아시아 문명의 자존심을 위해서, 동아시아 문명의 현대 문명의 한류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지금까지의 문명적 구조와 유산 지키고 수복하고 확산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재인이 만든 종종의 늪에 결코 빠질 수 없고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